46억 년 지구 역사에는 무려 5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니 그 시작은 바로 4억 4,500만 년 전에 일어난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이 대량 멸절은 해양 생물종의 85%를 골로 보내버렸으며 페름기 대멸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속이 사라진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대멸종이 식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식물의 육상 진출과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오르도비스기 때 6,000광년 떨어진 초신성이 감마선 폭발을 했고 이때 발생한 강력한 방사선이 지구에 도달해 생명체를 몰살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정설은 아닙니다. 현재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바로 빙하기죠. 오르도비스기 때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금보다 8배나 높았던 터라 지구는 꽤나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약 4억 4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말이 되면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백만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지구의 온도는 수직 하강을 하죠. 갑작스런 빙하기가 찾아온 겁니다. 프란시스 맥도날드 박사는 당시 낮아진 기온 탓에 엄청나게 많은 빙하가 형성되면서 해수면이 무려 90m 가까이 내려간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죠. 오르도비스기엔 대부분의 생물이 얕은 해안가에 살았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 빙하기로 인한 해수면 하강은 이들에겐 불지옥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오르도비스기 말 왜 지구엔 급작스럽게 빙하기가 찾아온 걸까요? 프란시스 박사는 그 원인이 대규모 지각운동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날씨가 따뜻한 적도 부근에서는 현재 북아메리카에 있는 에팔레치아 같은 거대한 산맥이 형성되고 있었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 열도가 적도 지역에 솟아오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표면에 노출된 수많은 암석들 속 칼슘과 마그네슘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이산화탄소가 암석에 갇혀버린 거죠. 이 연구를 함께 진행한 올리버 자고트 박사는 이 현상은 최대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하고 온실 효과가 줄어들면서 지구엔 빙하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의 지질학자 존 파넬 교수는 이것만으로 대멸종과 이산화탄소의 극적인 감소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하며 뜻밖의 가설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식물의 육상 진출이었죠. 4억 6,2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중엽 지층에서는 원시식물의 포자화석이 종종 발견되는데 재미있는 건 이 포자들은 수생식물 포자와는 달리 일종의 덮개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식물이 육상에 진출한 흔적으로 육지의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존 파넬 교수는 오르도비스기 중엽부터 이끼류 같은 원시식물들이 육지를 천천히 점령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끼처럼 물가와 가까운 암석에 먼저 자리를 잡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석에 자리 잡은 이끼류 등이 성장에 필요한 무기염류를 얻기 위해 암석을 풍화시켰고 암석 내에 있던 인, 칼륨, 칼슘 등 각종 무기염류들이 암석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육상식물이 흡수하고 남은 무기염류들은 빗물에 씻겨 바다로 흘러들어갔는데 존 파넬 교수는 오르도비스기 말에는 인이 이전보다 무려 60배나 더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언급했으며 셰필드 대학의 조나단 니켈 교수는 논문을 통해 오르도비스기 말에는 칼슘의 풍화량이 최대 7배까지 증가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무기염류의 증가가 대멸종과 뭔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 답은 부영양화에 있습니다. 식물 성장에 중요한 인과 같은 각종 무기염류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바다에 서식했던 해양 식물들에게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규모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기염류 덕분에 번성한 수생식물들이 죽고 난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사체들을 호기성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소모하기 시작한 거죠. 즉 나비효과처럼 물의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자 다른 해양 생물들은 산소 부족으로 멸종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지금도 녹조 현상은 물의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란 사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량의 감소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에 산소가 충분했을 때는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되어 이는 다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물에서 산소가 사라지자 결합할 친구를 잃은 탄소는 바닷속 지층에 그대로 묻히게 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감소로 지구의 기온은 뚝 떨어지고 생물 멸종은 더욱 가속화된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 있습니다.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 탄소가 바다에 매장되면 흑색 셰일이 되는데 지난 2013년 마이클 멜친 박사는 오르도비스기 말 해안가였던 곳들에서
다양한 흑색 셰일들을 발견합니다. 즉 오르도비스기 초중엽 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했고 이들이 풍화시킨 암석에서 나온 무기염료들이 바다의 부영양간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용존 산소량과 온실기체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일련의 과정들이 딱딱 맞아떨어진 거죠. 물론 당시 적도지방에서 융기한 에팔레치아 산맥과 같은 거대한 화산 열도에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서 온실기체가 줄어든 것도 빙하기 촉발에 거대한 축을 담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오르도비스 기발 식물의 육상 진출과 지질 활동으로 지구는 첫 번째 포맷이 됐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멸종을 불러온 육상 식물들 덕분에 지구는 새로운 생명으로 넘쳐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육상 식물들은 산소 공급은 물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육상 생태계의 최하위 사슬로서 동물들이 육지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됐죠. 육지를 향한 식물의 작은 한 걸음이 대멸종과 새로운 생명의 진화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